답답한 현실의 이야기 잠시 잊고 저 먼 우주와 과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월간 과학 원종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일 진짜 기다리는 월간 과학 시간입니다. 지금 몇 달째 그 말씀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제 정신은요 이미 우주로 가출했어요. 죄송한 네, 얘기인데. 얼른 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주 얘기 해보겠습니다. 2020년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23년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예, 돌아온 건 23년인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샘플을 소행성에서 갖고 오면서 그게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면서 예. 지금 다시 또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오시리스 렉스는 2016년에 출발을 해서 예. 2020년에 소행성 베누에 도착을 해서 도착한 게 2020년이에요. 네네. 예. 도착을 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내렸다기보다는 치고 나왔죠, 그냥. 그렇군요. 치고 나오면서 샘플을 끌고 왔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소행선이 그러니까 위치가? 이 소행성은 완전히 뭐 소행성대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예. 보통 소행선들이 이제 화성궤도 하고 뭐 그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먼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행성대까지 들어가려면 좀 힘들고 해서 예. 되게 뭐 일본 경우도 그렇고 소행성 가는 탐사선들은 좀 가까운 걸 골라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배누는 지구 근처를 또 지나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이제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런 다음에 2023년 9월에 이제 샘플 캡슐을 유타 사막에 떨어뜨려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F 공상과학 같은 영화 보면은 외계에서 샘플 채취해 왔는데 거기에 갑자기 외계 생명체가 막 이렇게 나와서 지구를 다 잠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핵폭탄 쏘는데 에너지 다 흡수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여기에 지금? 그런 위험성은 없는데 예. 그 생명의 징후는 좀 발견이 돼서 정말요? 그게 되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행성 자체는 이렇게 뭐 아주 큰 건 아니고 지름이 한 500m쯤 되니까 예. 또 아주 작지도 않고요. 예. 이런 행성인데 6년마다 지구 궤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맞춰서 갔다 맞춰서 돌아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더 뭐가 있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태양계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원시 물질들, 지구랑 관련 없는 예. 물질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샘플이 꽤 많이 왔어요. 121g이 왔는데 이게 적어 보이지만은 그 이전에 뭐 일본에서 갔던 소행성 탐사 선 같은 거는 몇 그램, 5g 정도 가져온 수준이거든요. 예. 혹은 뭐 0.2g. 그럼 엄청 많이 가져온 거네요. 굉장히 많이 기대보다 더 많이 갖고 왔고요. 예. 근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은 그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그 구성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아주 복잡한 유기화합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할 수도 있는 조건들이 이 소행성에 조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초창기에 어쨌든 그 생명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그런 단백질을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구 초기와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이론이 각광을 받냐면 지구 생명이 우주에서 기원했다라는 이론이 지금 더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지구 생명이 우주에서 기원했다라는 이론이 있으면은 다른 이론은 뭐가 있나요? 다른 이론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뭐냐면 원시 스프 이론이라고 예. 그 아주 옛날에 그 지구의 아주 뜨거운 시절에 그 화학작용이 아주 잘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탄소화합물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거기서 뭐 방금 얘기 나왔던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구 자체 생명 그렇죠. 기원설과 네. 우주 기원설이 있는데 지금 우주 기원설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발견됐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설은 항상 지구 기원설이 정설이고 예. 우주 기원설은 좀 사이드 이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견으로 우주에서 이건 판스메르미아 가설이라고 하는데 예. 우주에 충분히 생명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에서 씨앗이 옮겨왔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런 소행성들이 우주에서 화학 공장처럼 활동한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지구는 지금 많이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장이라든가 오존층이라든가. 근데 소행성은 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원소 화합물이 그냥 우주 방사선 뭐 열, 그러니까 해가 오는 쪽 받는 쪽은 굉장히 뜨겁고 받는 쪽은 굉장히 차갑고 하니까 온도 변화 또 미세 중력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한 화학 작용을 늘상 일으키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간단한 문제들이 복잡한 분자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 벤우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런 소행성 천체들 자체에서 옛날에 그런 화학작용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심지어는 미생물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생물 직전에 뭔가가 만들어져서 지구에 이제 뿌려지는 바람에 네. 우리가 탄생했다라는 네.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 화학 공장이라는 이 의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뭐 SF 영화를 제가 너무 자주 뭐 인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 프로메테우스 그렇죠. 리들리 네네.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 보면은 인류하고 닮은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무슨 약을 먹고 지구에서 몸이 막 분해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기원을 해서 뭐 인류가 나왔다. 네네. 뭐 이거는 약간 우주 기원설하고는 거리는 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외계인 기원설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주에서 기원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그 프로메테우스 저도 봤는데 예. 그걸 약간 뭐 은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얘기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아 그런 건가요? 거기에서야 물론 뭐 사람같이 생긴 생명체가 나오고 하지만 예.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겠죠 이 경우는. 하지만 결국은 뭐 생명체가 정말 외계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들과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좀 변하는 거죠. 그 기존의 생각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래되어 왔는데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그 증거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물론 그게 곧 외계에서 생명체가 왔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가능하다 충분히.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벤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샘플을 채취해 보면은 요 가설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 추후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샘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2번을 갔다 왔는데요. 예. 하야부사 1, 2라고 정말 작은 양의 샘플을 갖고 왔고 그래서 뭐 시도한 데 의미가 있다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정말 많은 게 쏟아져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탐사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구체성을 띠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에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 고리라고 하면은 그 토성의 그 고리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아니 지구에 근데 고리가 옛날에 있다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 가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없고요. 예. 근데 사실 토성도 있지만 목성, 천왕성, 해왕성의 고리가 다 있습니다. 아, 다 있나요? 잘 안 보일 뿐이죠. 아. 토성계 아주 크고 굵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고. 제가 예전에 천문대 가가지고요. 네. 토성을 진짜 그 망원경으로 봤는데 보셨어요? 예, 고리가 진짜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보이죠.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토성 망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깜짝 놀랄 놀랐어요. 정도로 예쁘죠. 그러니까 색깔도 예쁘고, 약간 디자인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네. 그러니까 다른 별에도 근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가스 행성들, 예. 그러니까 화성 바깥에 있는 가스 행성들은 다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얇아서 잘 안 보이는데 토성같이 이렇게 거대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데 이제 지구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당연히 없지만 옛날에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이란 건 지금 뭐 4억 6,600만 년 전을 말합니다. 지구가 45억 년 정도 뭐 됐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그러면 따지면 또 그렇게 오래전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는 하네. 어쨌든 4억 5억 년 전. 예. 이때는 이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라고 하는데 지상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던 시기. 그러니까 바다에만 생명이 살던 시기죠.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이때 고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기를 연구를 해봤더니 적도 지역에 대형 소행성 충돌구가 21개나 집중이 돼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소행성이 떨어질 땐 적도 주변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당연히 랜덤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적도에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오기는 힘드니 예. 뭔가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소행성들이 그 돌덩이가 떨어졌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고리는 항상 적도를 중심으로 돌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도를 중심으로 이 고리가 돌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다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그 추론이 가능하고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고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천만 년이나 있었다고 해요. 예. 수천만 년이나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공위성 떨어지듯이 결국은 공전 속도를 잃고 조금씩
낙하하다가 쿵 떨어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토성에 있는 그 고리들도 가까이서 보면은 다 무슨 돌덩이 아니면 얼음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사실은 언젠가는 또 조금씩 여러 겹이 있으니까 예. 안쪽 거는 아마 떨어져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구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적도 지역의 퇴적암들을 보면 그 퇴적층들을 보면 그 정도 시기에 고리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돌덩어리 흔적들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이게 다 떨어졌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궤도를 잃는 거죠. 사실은 지금 화성의 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화성의 위성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런 위성도 수천만 년이나 수억 년 지나고 나면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달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가겠습니다만은. 달은 오히려 약간 지구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은 예. 이제 원체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성이 별로 없다면서요. 지구 크기인데 지구의 4분의 1만한 위성을 가진 게 흔치가 않다면서요. 전혀 없죠. 기껏해야 이제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쌍성계라고 말할 정도로 카론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훨씬 크긴 하거든요. 예. 근데 명왕성 원체 작으니까 이제 지구 기준으로 보면 금성의 위성이 없고 화성의 위성은 정말 돌덩어리 뭐 몇십 킬로미터짜리 돌덩어리거든요. 예. 두 개 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왔다가 예. 소위 그 로슈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형체를 유지를 못하게 되죠. 지구 중력 때문에. 그래서 산산이 부서진 다음에 고리로 돌기 시작을 했다. 라고 보는데 이게 또 세월이 수천만 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예. 조금씩 힘을 잃고 결국 지구 중력 때문에 떨어져 내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고리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4억 년 전에 살았으면은 지구가 약간 뿌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일단은 뭐 당시에는 대부분 전부 다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생물은 없었을 것 같지만 예. 기후가 굉장히 추워졌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아, 기후가요? 네, 일단 만들어진 3천만 년이나 있었지만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모자챙처럼 햇빛을 가로막게 돼서 예.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결과에 따르면은 고리가 처음 생겼을 때가 4억 6,600만 년쯤 전에는 평균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기온이 14도, 15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비슷한 조금 높은 정도였는데 3천만 년이 지난 후에는 8도나 하락을 해서 17도에서 8도가 하락했다고요? 예, 1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농작물이 뭐 그때 농작물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기온이죠. 8도면 평균이 8도면은. 네, 당시에 급격한 기온 하락이 지금 3천만 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빨리 벌어졌을 것이고 예. 기온 하락으로 인해서 해양 생물의 약 85%가 멸종하는 재앙이 발생을 했죠. 이것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5대 멸종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엔 육상 생태계가 없었으니까 예. 그나마 이제 육상에서는 피해가 없었지만 아예 생물이 없으니까 뭐 피해란 말도 우습죠. 해양 생물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이게 아마 뭐 진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 일단 뭐 퇴적암층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소행성 떨어진 부분들을 이제 분포와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도 생겼고 예. 여러 가지 학문이 천문학, 뭐 기후학, 생물학 또 지질학 이런 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건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컴퓨터죠. 컴퓨터로 이 데이터들을 때려넣고 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상당히 믿음을 갖고 이론을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 그렇습니다. 대자연과 또 이 대우주와 이런 거에 비하면은 네. 옛날에 소행성 하나 떨어져 가지고 뭐 공룡이 다 멸종됐다. 그렇죠. 그리고 뭐 백두산이 폭발해 가지고 기온이 2도에서 3도가 떨어져서 그 뭐 자연재해가 왔다 뭐 이런 네네. 얘기들 최근에는 뭐 야설 뭐 약간 루머긴 하는데 지금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런 얘기 굉장히 있죠. 돌더라고요. 네. 막 걱정입니다. 약간 근데 자연 앞에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네. 한국계 조니 김 이런 분이 있는 거를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아, 첫 네. 우주 비행을 앞두고 있다고요. 사실 이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꽤 유명한 사람. 유명하신 분이군요. 네네. 네. 이분 만능 천재로 유명한 분. 일단은 문송하다.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네, 이제 41살 되신 분이고 예. 국적은 미국이지만 뭐 완전히 한국 혈통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이비실에
그러니까 특수부대 네이비실이요? 예, 미국 특수부대 지원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군인으로 이라크 파병을 가게 됩니다. 20대 초반 얘기죠. 거기서 이제 임무를 하시다가 파병 중에 부상 입은 동료가 군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망하는 걸 보게 돼요. 보통 우린 그런 걸 보면 시리에 빠지든가 뭐 회의를 느끼는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분은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대 의대를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군의관이 되고 그전에는 수학도 공부해서 최우등으로 수학도 졸업을 하고요. 예. 그래서 군인 그다음에 수학 전공자 그다음에 하버드 의대 의사 그런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는 계속 군인 상태를 유지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에 그 18,300명의 경쟁을 뚫고 나사의 우주 비행사로 선발된 거죠. 일단 듣다 보니까 못하는 게 없고요. 일종 뭐 그런 네티즌 용어로 먼치킨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예. 현지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네. 뭐 근데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다 뭐 최우수로 졸업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최고로 지금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8,000명의 경쟁을 뚫고 미국에서도 이게 뭐 미국에서도 우주 비행사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니 김이 그러면은 언제 간다는 거? 이거 어디를 언제 가는 거고 임무가 뭔가요? 그러면? 네, 이번에 4월 8일 날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되고요. 예. 러시아에서 소유주를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거죠. 일단은 가서 거기서 8개월 동안 임무를 하게 되는데 꽤 긴 임무고요. 기본적으로 임무의 내용은 과학조사, 뭐 기술 시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공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조사를 하러 국제 우주정거장에 8개월 동안 가는데 4월 5일 곧 출발한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정말 뭐 다음 달 초니까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제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인지 그러게 이게 말입니다. 조니 김이 먼저인지 저도 이거 보고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뭐 8개월이나 있으면은 이제 궁금한 게 신체의 변화가 이미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신체 변화가 막 생기고 그러나요? 그러면? 많이 생기죠. 일단 키가 큽니다. 이게 중력으로 눌려 있었으니까. 네네. 저도 좀 가고 싶네요. 돌아오면 다시 줄어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20대 때 쟀을 때보다 한 1cm가 줄었어요. 지금. 우리 다 그렇죠. 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이게? 네네. 척추가 계속 압박을 받아서. 그런 거군요.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우주 유영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국제 우주정거장의 그 태양 전지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수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도 조니 김분 이분도 그때 우주 유영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기대를 많이 또 내비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주에 나가서 우주 유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그 뭐였죠? 샌드라 볼록 나왔던 거 갑자기 영화 제목이 그래비티요. 네, 그래비티. 보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위아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적응기가 꽤 필요할 거고요. 사실 들어가서 우주 멀미를 하는 분이 처음엔 굉장히 많거든요. 예. 위아래 말씀하신 대로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잠자는 것도 우리는 이제 누워서 자야 되지만 이분들은 공중에 떠다니면서 자고 이러거든요. 그냥 몸을 어떤 묶어놔야 돼요. 아니면 날아다니다 쿵 부딪힙니다. 그냥 사방으로 조금씩.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다 적응을 해야 돼서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데 적응한 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볼펜 같은 거 들고 있다가 그냥 공중에 놓고 손을 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응해가지고 네. 볼펜 떨어지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지구상과는 매우 다르다.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뭐 우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2022년 누리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누리 달 궤도선도 잘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잘 하고 있고 특히 위성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성들을 다 띄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매우 잘 발전하고 있긴 한데 원체 시작이 늦어가지고 예. 정말 우주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재사용 발사체라든가 예. 원거리 우주 탐사, 심우주 탐사 이런 쪽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 가까운 중국은 많이들 모르시던데 미국에 정말 바로 턱 밑까지 가 있거든요. 중국 기술은. 달 뒷면까지 갔다 왔다고 지금 중국이. 근데 그 외에도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들 동의하는 건데 우주 미국의 한 95%까지 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한국도 좀 빨리 따라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월광과학 원종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